제가 본행사의 진행을 맡은 구리시연회 홍보팀장 조정현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행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각 언론사별 기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의 내용은 어제 개최된 주례회의 안건에 대해 의장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잠시 후 브리핑이 있은 후에 해당 내용에 대한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5월 제2차 의전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 만에 뵙습니다. 지난주 의전 브리핑하고 한 주가 숨가쁘게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좀 많아서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아주 힘든 한 주간을 보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진행하는 순서대로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례 브리핑은 어제 주례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제가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내일은 올해 이틀 동안 325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회 일정에 관해서 제가 잠깐 브리핑하고 그 주례보고와 그 임시회 일정에 관해서 일단 기자님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질의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현안에 관한 얘기를 또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배부해드린 대로 어제 주례보고는 총 집행부로부터 7건, 건수로 7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례보고 설명 순서에 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일자리 경제과에서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건 1차 정례 기간 동안에 아마 출연 동의안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그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돈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워서 실제 제 금융권으로부터 어떤 사업 자금을 받는 것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 것을 좀 저리로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을 때 그 2차 보전되는 것들 금리 차이를 시가 보전해 주는 것까지 했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연계된 얘기인데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우리 구리시가 출연한 출연금의 10배를 대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소상공인 수 계산해보고 했더니 현재보다 조금 그 보증 여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시가 조금 더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해야 된다. 당초 2023년 본 예산에는 4억을 출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10억을 추가로 출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소상공인은 그 10배인 140억, 그러니까 4억하고 10억을 합치니까 14억을 우리가 출연해주면 140억을 경기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론의 여지 없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에서 3가지 안건을 어제 설명하러 갔었습니다. 거기 2번, 3번, 4번에 있는 게 평생학습과 내용입니다. 하나가 구리시하고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두 번째가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개정 조례안. 세 번째가 구리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요건 지금 3가지 안건이 다 연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전임 교육감 시절
그다음에 전전임 교육감 시절에는 소위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교육을 특화 사업을 해가지고 그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혁신교육 처음에 시범지구도 있었고 혁신교육 지구도 있었고 그 혁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교육 지원센터도 운영했었고 이제 등등의 사업을 했는데 작년 6월 선거에서 교육감이 바뀌면서 그 혁신교육이 폐지되고 또는 혁신교육의 이름이 조금 더 내용을 다비해서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교육시책이 바뀐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교육청하고 또는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시하고의 업무 협력 관계 또는 시에서 그 지원 사업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세 개 안건이 올라옵니다. 그 첫 번째로 있는 구리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지난번 혁신교육지구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경기도 31개 시군이 경기도교육청과 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래 교육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같이 업무 협약을 하겠다,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서로 예산 조율이나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시의 보고로는 현재 31개 시군 중에 30개가 해보신 우리 시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MOU를 맺어야 되는데 요거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일단 동의하는 의회로 지금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그러려면 사실은 그동안 조금 서둘렀어야 되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그전 교육감이 하던 미래 교육에 관한 조례가 이미 올해 2월 달에 혁신교육에 관한 조례가 미래 교육의 조례로 바뀌어져 있었는데 시에서는 그동안 그 작업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이 업무협약 체결을 하려면 근거가 되는 조례에 미래 교육에 관한 얘기가 있어야 돼서 거기 그동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던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명을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 조례해가지고 근거 조항을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된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도 이 혁신교육지구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시에서 이 혁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교육 지원센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 역시도 이제 미래교육센터로 이름을 바꿔서 별도 조례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세 번째 있는 그 구리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는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있고 또 하나는 청소년 진로 직업 채원 지원센터라는 센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구리시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 해가지고 조례 제정안을 열었는데 어제 설명 듣다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견이냐면은 일단 경기도하고 미래교육에 관한 협력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있는 미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하는 과정에 그 해당 조례 제3조에 보면 센터의 설치 및 운영해가지고 구리시장은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구리시 미래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하고 2항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는 설명을 들어봤더니 현재 구리시장의 그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방정환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미래교육센터 이름을 방정환센터로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의회의 의견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나 해당 조례에서 이름을 달리 붙일 수는 있는데 도대체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하고 내용하고 또 이 방정환 선생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 관계가 있길래 이 센터 이름에 방정환 센터를 붙이는 거냐. 그야말로 그건 나중에 공약 이행했다는 뭐 어떤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는 미래교육센터에다가 방정환 센터라고 이름 붙이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조례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조례 제명에 미래교육센터라고 해놓고 실제 이름은 방정환 센터라고 해버리는
이런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조정 상정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한 명료하게 어떤 정리를 해가지고 와라. 그런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거기 다섯 번째 있는 게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본 내용이 들어왔었습니다. 총 거기 보면은 5개 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있는 게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건립안입니다. 현재 왕숙체육관에 가면은, 저 체육공원에 가면은, 총 17면의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17면의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 중에 4면을 우천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실내 테니스장으로 바꾸겠다는 안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담겠다고 지금 회계과에서 가져온 거고요. 일단 주무과는 회계과고 요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의원님들 입장에서 지금 내용이 뭐였냐면요. 총 12로, 100% 12로 45억의 예산이 투여돼서 4면의 테니스장을 실내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얘기냐. 그러면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우천시 운동 못하는 건 밖에서 하는 거장도 마찬가지고 야구장도 마찬가지고 게이트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전부 실내로 다 나눠가지고 예산 그것도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별로 좋지 않은 구리시 입장에서 45억의 사업비 자체를 100% 시비로 담아내겠다는 이런 계획이 타당하느냐. 재정 사용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건배 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을 건립 변경안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작년인가요? 한번 여기 브리핑에 설명드렸습니다. 건배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짓도록 했습니다. 건배 근린공원은 어디냐면은 수택 2구역, 영으로 수택 2구역 재개발 사업 부지 내에 있는 건배 근린공원 이쪽 주택가 쪽 편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설계 일부 변경하고 사업비 증액을 해서 계속비 승인을 요구해가지고 의회에서 작년 12월에 계속비를 승인한 바 있는데 그렇게 승인받은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담겠다. 이건 그때 이미 계속비 승인할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답변도 있었고 지적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갈매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변경안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기 갈매동의 복합청사 개청식에 일부 기자님들도 오신 분들 계셨었는데 그 인근 부분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짓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변경 사유를 뭐라고 했냐면요. 갈매도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민선 8기 시장 공약 사업에 따른 시설이 추가. 즉, 백경현 시장이 공약 사업으로 그 커뮤니티 센터 안에 어린이 체험장하고 노인복지관 등을 추가하겠다고 공약을 해서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였고, 중요한 건 그 점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이 사업은 재정사업, 즉 100%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재원을 조달해서 지금 짓고 있는 사업을 위탁 개발 방식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재원 조달은 추가적으로 재원이 당초에는 253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었던 사업을 이번에 변경하면서 총 49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변경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증액된 재정을 사업비 자체를 재정에서 조달하기가 쉽지 않으니 위탁 개발 방식으로 바꾸겠다. 마저 설명드리고 이거는 이제 지적사항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네 번째가 인창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안입니다. 인창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옛날 인창동 동사무소 부지는 얼마 전에 그 자리에다가 다시 헐고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공간에
경인망선이 지나가고 있는 철로 옆 부지에 부지가 있는데 그쪽 부지에다가 현재 인창동 행정복지센터가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아져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 수요나 문화 서비스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도를 역시 위탁 개발 방식으로 짓겠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사업비가 총 한 34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런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 위탁 개발 방식이라는 게 현재 우리 살림살이가 어려워서 쉽게 말하면 외상으로 일단 외부 재원으로 짓고 나머지 후손들의 자금을 그것으로 갚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캠프가 됐든 그런 그 위탁 개발을 하고 있는 쪽에 적정한 금리 보전, 그쪽에 관리 수수료까지를 해가지고 후손들의 재원을 먼저 땡겨 쓰는 건데 과연 이런 판단이 정확한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시민들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겠다. 더군다나 그래서 관련 자료를 요구해 봤어요. 공교롭게도 2016년 지금 백경현 시장이 당시에 그 보궐선거 재선거로 취임하시면서 그 전에 재정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던 갈매동 복합청사, 지금 얼마 전에 김청한 복합청사하고 여기 여성행복센터 여기를 재정사업에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백경현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에 인창동 주민센터, 교훈일도 복합청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등을 위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 안승남 전 시장이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위탁개발 방식으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 그 후단부 3개를 다시 또 재정사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시장은 재정사업으로, 어떤 시장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가고, 그래서 사업 진행하는 중간에 그런 사업 방식이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에 행정의 효율이라든가 이런 일관성의 문제에 있어서 한번 따져보자. 또 하나, 그러니까 근원적으로는 결국 전임 두 시장이 재정사업과 위탁개발 방식의 사업으로 이렇게 양분된 이유는 뭔가 각자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위탁개발 방식과 재정 방식의 장단점이라든가 우리 구리시의 현황에 대해서 폭넓게 제대로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점검해보자, 그런 지적을 했고 의회 입장에서도 이른 신뢰 제 의장으로서는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좀 자문도 좀 받아보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1차 정리의 기간에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의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텐데 그때 의회 의견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폭넓은 한번 컨센서스를 형성할 수 있는 공청회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자문회의가 됐든 등등의 그런 공론화 과정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수택이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관리 변경안입니다. 이건 지금 그 현재 2차 주민공람이 끝나고 의회 의견 청취가 내일하고 이틀간 임시협회 예정되어 있는 수택 2동에 있는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가 좀 155억 원이었는데 당초 예상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면적도 좀 증가하고 들어가는 시설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 등등으로 인해서 207억 원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한 30%를 초과하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경 요구하겠다. 시에서는 뭐 그런 의견을 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수택동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사업 진행과 연계되어서 어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의도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6번, 7번에 있는 자원행정과에서 구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하고
구리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개의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현재 구리시의 생활 폐기물은 2개 업체에 맡겨서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달에 감사원에서 정기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그동안 구리시의 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리시의 폐기물이 지난 1999년부터 2018년까지는 원래 3개 업체가 처리하다가 중간에 1개 업체 문제가 생겨서 2개 업체로 줄은 상태로 매년 1년 단위로 수의계획을 해가지고 연장을 하고 있다가 지난 2016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이제 연장 수의계약 3년씩 연장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뭘 뒀냐면은 지금 2번째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이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이상 그 성적이 좋은 데다가는 3년씩 이 수의계약으로 연장을 해서 지난 감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 그렇게 평가해가지고 평가 결과가 좋으니까 그걸 근거로 연장 계약을 해주는 것이 그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조례에서는 앞으로는 그 조항을 없애고 근거 조항에 폐기물 관리 조례하고 평가 조례에 다 그 조항을 없애고 앞으로는 기한이 도래되면 마치 지금 소각장 관리하는 것처럼 공개 모집해서 심사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렇게 7건의 집행고객의 보고를 받았고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제325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대회를 요구해가지고 이틀간 열리는데 집행부에서 대회를 요구한 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수택동 일대 주택 이동 지역에 있는 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에 대해서 작년 8대 의회에서 한번 의회 의견 청취를 했는데 그 중간에 거기 바뀌어서 주민공람을 다시 했고 2차 주민공람을 했고 2차 주민공람을 하면 의회 의견도 같이 다시 물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요구해서 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의사일정도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식당에 의사일정 모여있는데 첫째 날에는 일부 지금 어린이집 민간인탁 동의안 그 다음에 거기 6번에 있는 구리시 경기도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구리교육지원센터 설치 관련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제가 지난 3월 임시회 때 설명드린 데 부결된 내용이었습니다. 왜 부결됐냐면 협약안 내용에 구리시하고 남양주교육청이 교육지원센터를 짓는 이유는 사실은 구리교육지원청을 분리해내기 위한 전제 작업인데 협약의 그 부분에 대한 노력 저희가 문구가 안 들어있어서 문구를 수정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었고 다행히 교육지원청하고 그렇게 바뀐 수정된 업무협약 체결 문안이 와서 요거 동의안을 올려달라는 거고요. 7번에 있는 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번 임시에 열린 큰 문안이 하나고 그다음에 그 계속비 변경 승인안이고요. 그래서 첫째 날 늦게 처리하고 둘째 날은 첫째 날 설명드린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있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제가 브리핑 시간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앞으로 의원 발의 조례도 보다 조례를 촘촘하게 잘 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치겠다. 그걸 규칙안에 담기 위한 조례 규칙 개정안이 나오고요. 3번과 4번은 지난번 임시회, 3월 임시회 때 일단 유보시켰던 안입니다.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일부 의회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수긍을 했고 만약에 부결을 시키면은 요 절차를 다시 입법 예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의원님들이 수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일 모레 2차 본회의 시간에 계속 상정해서 의회 의견이 반영되고 그래서 집행부가 수용하기로 예정돼 있는 그 부분을
처리하겠다. 이게 325회 임시의 의사 일정입니다.